네, 안녕하세요. 네, 빌딩로드의 박가훈 팀장입니다. 네, 빌딩로드의 윤광기 차장입니다. 네, 오늘 차장님이랑 오늘 가로수길을 나왔는데요. 네, 오늘 둘이 처음 촬영하네요. 네 오늘 처음 합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빌딩로드에 이제 잘생긴 F4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우리 윤광기 차장이고 아닙니다. 대표님도 F에 들어가긴 하시는데 대문자 F시죠. 네, 대문자 F십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나온 이유는 강호동 씨가 매입하셨던 가로수길 건물 최근에 매각을 하셔가지고 가로수길 뭐 이면 양쪽에 네. 건물들 매각 사례들 최근에 있는 걸 보면서 강호동 씨가 이제 잘 매각을 하셨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좋을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그 인근에 있는 매각 사례도 같이 살펴보신다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신사동 544-17번지입니다. 2024년 7월 124억, 평당 1억 6,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가로수길에서 이면에 이면 두 단계 이제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년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단계 뒤에도 어떻게 보면은 1억 6,900까지 이제 매각이 된 네, 거죠. 잘 매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관을 보면은 앞에는 뭔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살짝 옆에서 보면은 네. 겉만 묻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손 많이 안 들이신 건물이고 네, 장점도 있는데 뒷부분에 대지 레벨 차이 때문에 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음. 공부상으로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인 건가요? 여기 공부상으로 여기가 1층이고 여기 1층은 뒤편이 양면도로라서 양면도로에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구나. 네, 네. 그리고 건물이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그런 건 따로 안 했지만 네. 엘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승강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어요. 네. 강남에 100억 초반 정도에 있는 매매가였고, 그다음에 양면이었고, 1층이 두 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엘베까지 있었으니까 네, 괜찮은 매물이었는데 네. 수익률은 딱 2% 초반이라서 2% 초반 정도. 네, 그래서 네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럼 승계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물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승계 조건이고 그래서 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네. 단점도 명확했죠. 근데 그런 조건인데도 1억 6,900까지 이제 거래가 네. 됐다. 네. 사실 저희가 올해 7월, 8월 이럴 때 보면은 신사동에 있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완성형 건물, 굳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필요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매각이 됐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단계 뒤에 있는 이쪽 이면도 그 정도까지 거래가 됐다는 네. 정도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례만 보러 가시죠. 네, 보러 가시죠. 신사동 545-7번지 2023년 7월 122억, 평당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해당 건물은 이제 가로수길 바로 이면 상권이죠. 이제 나로수길에 있는 물건인데요. 가로수길 왼쪽이 세로수길이고 가로수길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제 나로수길인데 지금 세로수길이 이제 평당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평당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뭐 세로수길이라든지 나로수길 기준으로 거의 평당 2억 선으로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건물 팔렸다고 했을 때 네, 수익이 잘 나와서 사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갔네요.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퇴거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제 캐리마켓이라는 이제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제 패션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평당 34만 원 정도에 이제 맞춰졌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매입하신 분이 처음에는 좀 직접 사용하실 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퇴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임대를 이제 맞추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평당 34만 원 원래 수준에서 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그 이하 수준으로 해서 좀 다시 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하셨던 분은 이미 퇴거 조건으로 계약은 했는데 네, 34만 원 정도 선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본인이 생각한 임대료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신 거네요.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뭐 계획이 직접 사용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냥 임대하자라고 이제 계획이 바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임대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아무래도 임대 운영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아니신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평당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수길에 네. 매각된 사례도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한번 가시죠. 신사동 546-5번지입니다. 2022년 6월 355억, 평당 3억에 매각되었습니다.
가로수길 최고 매물이죠. 보니까 이 땅을 한 번에 매입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11년에 거쳐가지고 네. 총 4개 필지를 이제 조금씩 네. 조금씩 매입을 하셨는데 네. 방금 소개드린 필지만 네. 이제 최고가 매입하셨고 네. 나머지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어요. 아, 그럼 평당가 자체는 많이 좀 평균을 냈을 때 좀 낮은 상태로 이제 매입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22년 6월이 네. 이제 저금리가 끝나는 코로나 저금리가 끝나는 시기였는데 네. 그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최고가로 매입을 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하신 분은 이제 주식회사 신라로 티르리르라는 좀 네. 업체로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4억으로 지으려고 지금 신축 공사 중이고 네. 규모가 좀 어떻게 되죠? 규모는 대지는 총 4개 필지에서 203평이고 아, 203평. 연면적은 1,500평 정도 되는 네. 좀 대형 건물이에요. 아, 규모가 크네요. 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죠. 11년 네. 동안 이 사선이 조금 모으신 거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요즘 가로수길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형 규모의 큰 공사를 좀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매입하신 분은 좀 가로수길의 전망을 좀 밝게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가로수길이라고 하면은 네. 신사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사동의 이제 가장 큰 호재로는 사실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압구정 이제 재건축, 네. 두 번째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잖아요. 네네. 신사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슈로는 신속 통합 때문에 네. 압구정 재건축이 속도가 엄청 네. 많이 붙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구역이 제일 빠른데 아, 2구역. 내년에 이제 뭐 시공사를 선정 한 해 만에 네. 하고 있고 네. 만약에 2구역이 이제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은 네. 나머지 이제 구역들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재건축이 이제 속도가 엄청 더 빨리 붙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 개의 구역이 좀 앞서 나가다 보면 그 나머지 구역들도 같이 속도가 좀 붙겠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상권이 저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강호동식 건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마지막으로 보러 가시죠. 네, 한번 보러 가시죠. 가로수길에 네. 뭔가 좀 호재가 있지 않아요? 일단은 뭐 작년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조금 변화된 거라고 하면은 원래는 사실 가로수길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공영주차장이 다 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가로수길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살리려고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공영주차장이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공실률을 보니까 가로수길에 네. 한 4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호재 있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음. 이제 12월 초에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 가로수길 인근으로 세로수길부터 이제 나로수길 이 사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되면은 확실히 뭔가 좀 더 디자인이나 아니면 활용도 면에서 좀 더 좋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반듯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깎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뭐 허용되는 용적률 안에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아무래도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면 건물의 활용성을 따져봤을 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임대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네. 그 공간의 활용성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종류의 이런 임차인들이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강호동시 매각 사례고요. 주소는 신사동 535-27번지고 이제 개요를 보시면 토지 면적 58평, 연면적 179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1992년 8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이제 강호동 씨께서는 이제 2018년에 141억, 평당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요. 이제 최근 11월에 166억, 평당 2억 8,500만 원 수준으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현재 뭐 등기가 이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만 봤을 때는 약 25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차익이 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좀 아쉬운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8년도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지금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시세 차익은 강남에서 25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차라리 이 건물이 아니라 네.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건물을 샀다면 그렇죠. 훨씬 큰 시세 차익을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여기 아직도 공실도 많고 살려고 하는 매수자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좀 한편으로는 매각을 잘 하셨다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패션 업종 이렇게 다 차 있었는데 지금 맞아요. 공실이네요. 네. 사실 강호동 씨가 2018년에 매입했을 때 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년도에 매각된 사례를 보면 평당 2억 3천에서 2억 5천 사이로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강호동 씨도 시세대로 매입을 하셨던 건물인데 건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제 건폐율을 보니까 36% 정도 되더라고요. 상권이 좀 발달한 곳 중에 하나다 보니까 1층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높아야 그래도 1층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활용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는 조금 뭐 적절하게 샀고 강호동 씨는 조금 아쉽게 매각은 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공실이나 이런 리스크 없이 뭐 네. 매각을 이제 시원하게 하신 거니까 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니즈에 맞게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강호동 씨 팬이어가지고 아, 좀 그래요? 아쉽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완화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12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매각하신 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있으시면 좀 사실 조금 더 갖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네, 아는데 네. 압구정 로데오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네. 번성했던 데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살아나고 네. 있고 위에 이제 반포 재건축이 되면서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살아날 여지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여기는 신사동 한복판에 있고 살아날 여지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재거리도 많이 남아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또 상권이 보통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뭐 시세 차익은 보신 거니까요. 리스크 측면에서는 방어를 하신 거니까 결국은 잘 터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매입하신 분도 제 생각에는 뭐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은 잘 매입하셨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다른 이제 건물주를 만나보니까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로수길 상권도 좀 보신대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네. 지금이 가로수길 제일 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결국 그렇구나. 남들이 잘 안 찾을 때 네. 들어가야 그게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각자 이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매수인분도 그런 부분 고려하고 좀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 강호동 씨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서 분석하려고 최근에 팔린 사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뭐 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저는 잘 매각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뭐 잘 매각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네. 팬심으로서 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례들도 있을 때 영상으로 또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